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4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무역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한 특별 담화에서 일본을 가리켜 가해자,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별다른 비판을 없이 통하는 듯한데 일본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어떻게 우방국을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도둑에 비교하느냐. 그 대목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나오는 대목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일 갈등의 가해자가 과연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출발점은 작년 10월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데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한정시켜 보면은 일본을 가해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로. 그렇다면 적반하장이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한다, 그러니까 가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부분만큼은 이해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리입니다. 더구나 어떤 나라를 향해서 가해자라고 뭉뚱그려서 지칭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유일한 가해자는 이 세계 전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유일한 가해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가해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은 김정은 집단입니다. 김정은 집단 내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방국인 일본의 가해자라고 썼다? 혹시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가해자라는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역사 논쟁이 되고요. 이미 그 부분은 한일 기본 조약으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 70여 년 동안 가해자였던 적은 별로 없고 한국을 도와준 역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대1쯤 될 겁니다. 9대1. 어제 어떤 퇴직한 외교관을 만났더니 이분 말씀이, 외교 무대에 나가서 그동안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는 외교 무대에서는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91년에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는 국제회의에 나가면은 한국의 신분이 약해서 할 수 없이 일본의 도움을 받았고 일본이 기꺼이 응했다. 이런 것은 가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해자입니까? 그리고 북괴군이 남침했을 때 우리를 돕는데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7개, 유엔군 후방사령부에 속하게 되는데 그 기지를 제공하는 게 일본입니다. 또 6.25 때는 일본이 보급기지 역할을 했는데 가해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그리고 적반하장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저는 이 한자 성어인데, 사자성어인데 이걸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적반하장이 뭘 뜻하느냐? 적반하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낭중지추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반하장. 도적이 오히려 지팡이를 든다. 도적이 오히려 들키면은 달아나야 할 텐데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대항한다, 이런 뜻입니다. 적반하장. 여기 적이 도적적자입니다. 도둑.
그러니까 일본을 가해자와 도둑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을 가해자 내지 도적 또는 도둑으로 비유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이 한자를 이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하면은 보통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게 대든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적반하장 하는데 이 한글 전용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원어, 원래의 뜻을 모르고 쓰다가 보니까 일본에서 딱 반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 적반하장이란 말을 안 씁니다. 적반하장은 일본에서는 뭐 사자성어 중에 일본에서 쓰는 일본과 한국, 중국이 공통적으로 쓰는 게 많은데 적반하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언론이 여기에 가장 비슷한 말을 찾다가 보니까 일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누수빗도 다케다케시라는 뜻인데 이건 도둑이 용맹하다는 뜻이에요. 도둑이 용맹하다, 도둑이 뻔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반하장하고 뜻이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란 말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러니까 사또 외무차관은 BS 후지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일본에 대한 무례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일본 언론 그리고 일본의 SNS에서 이 적반하장 누수비토 다케다케시란 이 말이 퍼지면서 반한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한 여론이.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 방문 중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퇴위를 앞둔 일본 천황을 전범의 아들이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것도 팩트가 틀린 겁니다. 이 퇴위한 일본 천황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의 히로히토인데 이분은 전범으로 재판받은 게 없습니다. 전범이 아닙니다. 물론 전범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들 있겠죠. 전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범이란 말은 이게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고 전범의 아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 퇴위한 이 아키히도 천황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대대로 올라가면은 할머니가 백제 계통 여자였다는 이야기도 하곤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전범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아베 수상까지 나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런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죄해야 될 사람이 적반하장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또 적반하장이란 말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누수빗도 다케다케시 도둑이 용감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또 반발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휘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자를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자는 국어입니다. 국어는 한글로만 표기할 수 없어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국어가 온전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한 일 두 개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민 교육을 위해서 두 개를 하려고 하다가 좌절됐습니다. 하나는 반국가적인, 반대한민국적으로 쓰여진, 반자유민주적으로 쓰여진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걸 폐기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때 한자를 병기하는, 한자와 한글이 우리 한국어 사전에 보면은 70%는 한자로 써야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한자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한자를 병기하는
그것을 추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관 그리고 국어, 역사와 국어, 역사와 언어라는 이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을 아주 파괴한, 국가의 기본을 파괴한 행동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한국어를 정상화시키겠다, 역사관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을 마치 적폐로 몰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국어 실력을 거의 저급 수준으로 내려앉히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은 한글 전용주의자구나. 한글 전용주의자는 어떻게 되느냐? 언어를 정확하게 쓰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보면은 굉장히 어휘력이 짧아요. 어휘력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라든지 적반하장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가해자,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얼마든지 일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한글 전용으로는 어휘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 기념사를 할 때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2017년 9월 28일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안위라고 했어요. 안위를 지키는 일에. 이것도 한자를 모르니까 이런 잘못 씁니다. 안위는 뭡니까? 안전과 위험을 줄여서 안위라 그러죠. 안위.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해야지 안전과 위험을 지키는 일에 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어 실력을 엿보게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17년 합동참모본부 순시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안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셔서 아주 매우 든든합니다. 국가 안위라는 본연의 임무라고요? 국가 안전보장이죠. 국가의 안전과 위험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 아프게 찌른다? 이 표현이 근거가 뭐냐? 그게 낭중지추입니다. 낭중지추는 한자로 이렇게 쓰죠. 여기서 낭은 주머니고 추는 송곳입니다. 이것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사람을 찌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낭중지추는 우리 아주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 말이고 그 뜻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알려진다. 주머니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 저절로 바깥으로 나오듯이 재주가 있는 사람은 겸손해서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바깥으로 삐져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런데 부정적으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이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 이런 어휘력을 가지고 연설문을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쓸데없이 일본 사람으로부터 경멸과 원한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일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연설 방법이 있어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그런데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얻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에게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기적 차원에서 국민교육을 위해서 한 두 개의 조치, 정상적인 역사관 교육, 그리고 한자 병기에 의해서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됩니다. 한자를 무시해버리면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과 같은 이런 실수가 나온다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